네, 오늘은 통육장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태까지 통육장교란 무엇인지, 연봉, 그다음에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갈 건지, 그다음에 통육장교들 근무지가 어딘지, 그다음에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쉐이핑 오퍼레이션스 요런 거,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한 거, 그다음에 파병 군사 훈련 전에 뭘 해야 될지, 시험 준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왜 통육장교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7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통역장교를 하면서 제일 창피했던 순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역장교로서 임무 수행할 때 조금 더 좀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소위 때 저희 사무실 실무자도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중령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령분이 갑자기 통역을 해야 된대.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된대요. 갑자기 조그만 회의가 있어가지고 통역을 가야 된대요. 저 소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시냐고 하면서 일단 연합사를 갔어요. 저는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를 했고, 근데 연합사 CC 서울이었나? 하여간 거기서 이제 회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통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이제 차출이 됐죠. 얼떨결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통역장교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있는 과에서 통역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 이제 본부 밑에 부가 있고, 부 밑에 과가 몇 개 있어요. 부 밑에 있는 통역장교들은 그 필요하고 있는 과에서 이제 조금씩 돌아가면서 좀 빌려 쓴다고 해야 되나요? 데려가요. 자기가 통역이 있다고 하면 데려가서 통역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고참 중령들이 있는 과에서 자기 후배 중령들한테 나 통역장교 필요하니까 데려가서 쓰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악습이에요. 좀 갔는데 저는 간단한 통역이라고 해서 굳이 준비도 한 게 없고, 그다음에 이쪽도 간단한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고 통역을 하러 지하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미군하고 한국군이 거의 50명 넘게 장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통역을 하래. 그래서 전 깜짝 놀랐고, 거기다가 결국 창피하게 통역을 못 끝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통역을 원래 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고, 통역장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실무자들, 소령이나 중령들일 거예요. 실무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무슨 통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통역이 자기 부서 통역을 한다고 하면 3년 동안 2년 동안 익숙한 단어를 쓰고 익숙한 사람들하고 이제 통역을 하다 보니까 대충 굳이 어려운 단어도 안 나오고 이미 알았던 단어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부서 관련해서 이제 가서 통역을 한다고 하면 정말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버벅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일이 좀 실무자한테 화를 내더라도 자료를 받아야 돼요. 무슨 통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역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개긴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소위 때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중2 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사무실 짬밥을 1년 이상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자기가 모르는 통역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전에 실무자를 통해서 어떤 통역을 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그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통역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원활한 통역을 할 수가 있고, 통역을 듣는 사람들도 보다 좋은 통역, 그다음에 실력 있는 통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합부대 같은 데 가는 경우에는 이제 육군 통역장교들만 모여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부대 같은 경우에는 해군, 공군, 육군 다 모여가지고 이제 통역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통역을 잘 못하면 다른 상대방에 있는 통역장교가 커렉션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 통역을 했으니 내가 통역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역을 이제 대신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소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중2 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사전에 숙지를 한 다음에 통역을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통역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약간 언어의 마술사, 그런 사람들은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던가 사전에 숙지를 하던가 해서 통역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5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 3년을 이제 군 복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1년은 소위 때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통역을 해서 깨지더라도 통역 공부를 해서 인정을 받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2년차 때는 통역 실력이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아요. 1년 지났으니 대충
부대 돌아가는 분위기 알지, 후화 분위기 알지, 어떤 통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투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다 아니까 제 생각에 중2 1호봉 2년차 때, 장교 2년차 때가 제일 실력이 좋았던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3년차 때는 처음에는 뭐 좀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 게을러지기도 하고 후임이 들어오니까 아예 그때부터 손을 놓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위 때 제일 열심히 공부 많이 해서 중2 1호봉 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3년차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역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요건 소위 때부터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은 3년차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맥주를 한 잔 먹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발이 좀 급했네요. 통역장교 할 때 멋진 선후배님들 만나고 좋은 동기들 만나서 좋았습니다. 계속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저 사람이 계속 좋은 선후배들 만났고 좋은 동기들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아마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역장교가 되시고 현역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되게 잠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잠깐인 기간을 좀 효율적이고 알차게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만드셔가지고 건강하게 군 복무 마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